반갑습니다. 나상호입니다. 오늘은 13강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취업타파라는 그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인문계 친구들도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계 친구들이 댓글을 좀 올려주신 게 꽤 있는데 좀 간절한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인문계 사례도 좀 치러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은 인문계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해 대졸자 취업률은 조사 시작 후 최저치인 66.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문계열 졸업생의 취업률은 56%로 평균보다 10% 이상 낮았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채용 기준은 뭘까요? 국내 대기업은 직무 역량, 외국계 기업은 어학 능력을 꼽았습니다. 인문계 친구의 합격 케이스를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릴 텐데, 자, 그걸 통해서 인문계 친구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답은 뭘까, 이거에 대한 건데요. 제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은 직무에 대한 직무 관련되는 경험하고 자격증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공계 친구들하고 다른 점은 경험하고 자격증,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인문계의 답은 직무 경험과 자격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인문계 친구들이 지원하는 직무의 JD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영업하고 마케팅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린 게 삼성 반도체의 해외 영업, 국내 영업, 마케팅 직무거든요. 그거에 제가 JD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리퀘어먼트에 뭘 요구했냐면 외국어 역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장 상황과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 이걸 요구를 했고요. 플러스에는 뭘 요구했냐면 직무 연관된 경험, 당연히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마케팅, 경영 관련 기초 지식, 통계 지식,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IM 쪽, 그러니까 무선사업부의 JD를 갖고 와봤거든요. 무선사업부의 해외 영업만 놓고 보면 리퀘어먼트에서는 요걸 요구합니다. 외국어 회화 역량. 그리고 플러스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시장 상황과 트렌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회화 영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DS 부분하고 무선사업부가 요구하는 게 일치되는 게 있어요. 자, 그걸 볼게요. 먼저 그 특징은 이겁니다. 이 영업 마케팅의 JD에는 recommended subject, 추천 과목이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전공 과목에 대한 게 그만큼 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공계보다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실제 전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직무랑 연관되는 전공을 몇 개를 들었느냐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이런 거잖아요. DS 같으면 마케팅이나 경영 관련되는 기초, 통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력서 항목에는 뭐가 들어가 줘야 되냐면 직무 관련된 활동이나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요즘은 해외 영업 쪽에 그 힘이 많이 실리다 보니까 영어 회화 당연히 요구하고요. 만약에 제2외국어가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으면 중국어 또는 요즘은 베트남어, 이건 조금 수요가 적기는 하지만 그 스페인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가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에세이, 자소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시장하고 트렌드 분석 역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DS도 그렇고 무선사업부도 그렇고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채널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 상황이나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무선도 뭐라고 적어놨냐면 직무와 연관된 대내 활동 경험도 물론이고 시장 상황하고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과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든지 경험이 자소서에 꼭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또 하나가 이겁니다. 지원한 회사에 대한 제품, 기술에 대한 이해도, 이것도 자소서에 들어가 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D에서 한번 그런 참고 사항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인사 직무를 한번 사례로 들어볼게요. 일단 반도체 DS의 인사에는 리퀘어먼트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인사 관련 전공을 여러 가지 추천을 해놨어요. 거기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공인 자격 보유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로 열고 구체적으로 종류를 써놨습니다. 공인노무사, 그 다음에 SHRM, 여기에 CP, 그 다음에 SCP나 PHR. 인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듣는 용어일 텐데요. 그런 그 공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점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플러스가 뭐냐면 외국어 회화 역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SDI의 인사 JD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리퀘어먼트에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직무 관련 역량하고 직무 관련 자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인사 직무도 역시 recommended subject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 그 DS의 인사에서 제시해 놓은 인사 관련된 전공들을 들어주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인사 직무를 지원하려고 그러면 이력서에 들어갈 항목이 이거예요. 일단은 공인 자격증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무 관련 활동이나 경험 있으면 좋고요. 영어 회화도 조금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력서에서 중요한 항목이 될 거고요. 자소서 내용에서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SDI의 인사 JD를 보면 롤이 나와 있거든요. 인사가 어떤 직무를 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DS 인사의 롤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인사 직무가 7개 직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사 직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7개 직무로 나눠진다라는 건데 그게 이거예요. 채용, 인사 제도, 해외 인사, 인력 운영, 노사 관리, 보상이나 복리후생, 그 다음에 인재 개발 이렇게 7개로 나눠지거든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자소서를 쓸 때 7개 직무 중에서 내가 가장 강점이 있는 직무를 하나 선택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채용이다, 아니면 노사 관리다, 아니면 인재 개발이다. 이것들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서 나의 가장 강점인 직무로 어필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인사 직무에 합격했던 케이스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친구의 스펙을 먼저 볼게요. 자, 학력은 서울의 중위권 대학이고요. 경영학과를 나오긴 나왔는데 호텔 경영학과예요. 이 호텔 경영학과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친구한테 약점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학점은 좋습니다. 학점이 4.05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점인데 일단 입학과 졸업까지 8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 대학교 4년에 군대 2년 하면은 6년, 그죠? 그러니까 2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은 신병교육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귀가 조치를 당했어요. 나중에 이제 치료를 하고 재입대를 하느라고 1년이 소요가 된 거죠. 그래서 공백기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됐던 거고요. 자, 경력을 보면 이 친구는 중요한 게 경력입니다. 보면 H호텔 인사부에서 6개월 인턴을 했어요. 그때 이제 채용이나 교육이나 노무에 관련되는 보조 업무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의 중부청에서 인턴 1년을 했습니다. 이때는 실업급여에 관련되는 거하고 구인구직 행사를 운영하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N사의 법무팀에서도 파견직으로 1개월을 했어요. 여기서는 법무팀에서 계약서 관련되는 업무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의 학력과 경력을 서머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일단 호텔 경영학과라는 전공의 약점이 있는데 이걸 이 친구는 좋은 학점하고 3가지의 경력을 가지고 커버를 한 거죠. 자, 그 중에 경력 3가지는 제가 볼 때 이 친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사 관련 경험도 했고 보시면 이 친구의 열정과 치열함도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면 H호텔에서 6개월 인턴은 2학년 마치고 재입대하기 전에 공백 기간이 생겨서 그 기간 동안에 경험을 쌓은 거고요. 고용노동부의 중부청에서 1개월 인턴을 한 거는 제대 후에 복학하기 전까지 여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여유 시간에 역시 경험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N사 법무팀에서 1개월 파견직을 한 것도 3학년 때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동안 계약서 보조 업무를 했던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어쨌든 3가지의 경험이 전부 다 인사 업무랑 연관이 되거든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사 업무를 내가 하고 싶은 인사 업무를 준비하는 열정이나 치열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에 특히 H호텔에서 6개월 인턴을 한 거는 정말 그 채용, 교육, 노무 3가지를 업무를 경험을 했는데 이때 그 노무 업무를 경험했던 거 이 친구가 나중에 공인노무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계기로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격에 이게 있어요. 공인노무사 최종 합격은 못했지만 1차 합격을 했어요. 2차 합격은 안 됐지만 1차 합격을 했다라는 게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큰 자격의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도 있고 수상해 보면 뭐 학교에서 투표 활동을 열심히 한 거, 그 다음에 WC에서 인재 육성 기금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자격과 수상을 서머리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공인노무사입니다. 어쨌든 1차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강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공인노무사라는 건 회사가 요구한 인사 관련된 자격에 들어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에세이를 쓸 때, 자소서를 쓸 때 노무관리라는 강점 직무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의 여러 가지 직무 중에 노무관리를 자기는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배웠던 노동법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인턴을 하면서 느꼈던 임금 협상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무관리가 나의 강점 직무로 어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합격이 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합격 후기라는 선물을 보내준 걸 제가 소개를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2019년 11월 달 사례입니다. 인성 모의 면접 참여했던 문과생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요 친구 합격 후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 요것 때문이에요. 단기간에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인사 직무 1명 뽑는 자리에 9명이 면접을 왔대요. 그러니까 면접 경쟁률이 9대 1인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사실은 이공계 직무보다는 인문계 직무가 경쟁률이 훨씬 높아요.
예를 들면 지원한 친구들의 스펙도 높고 경쟁률도 높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 이 회사도 보면 한 명 뽑는데 9명이 면접을 왔으니까 면접 경쟁률이 9대 1인 거죠. 보통 우리가 이공계 경쟁률, 면접 경쟁률을 3대 1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거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적었어요. 거기서 저는 노무사 1차 합격을 무기로 해서 면접을 준비하고 보러 갔는데 다대다 면접을 봤대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 2명이랑 들어간 거죠.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같이 면접을 보러 간 친구는 이미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친구였대요. 2차 합격까지 해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친구랑 같이 면접을 본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친구는 제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진솔하게 면접을 보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어쨌든 본인이 잘 준비하고 어쨌든 실천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친구들도 물리치고 9명이 갔으니까 8명을 물리치고 1명의 선택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준비를 하고 굉장히 면접을 잘 봤던 거죠. 어쨌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친구가 합격할 수 있었던 2가지 원인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공인노무사를 준비했던 직무 관련된 경험 하나하고 인사직무를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 열정과 치열함, 2가지가 저는 어필이 돼서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공계 친구가 아니고 인문계 친구의 케이스를 소개를 드렸지만 결국 답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가지죠. 하나는 직무 관련되는 경험을 얼마나 내가 치열하게 해주느냐,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직무에서 요구하는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 이 2가지가 인문계 친구들이 영업이나 아니면 인사나 재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게 구한 케이스인데요. 인문계 사례를 좀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 취업 타파를 보시는 인문계 친구들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자료가 도움이 됐다라고 보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립니다.